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문제집 들어갈 건데요. 문제집이 양이 좀 되죠. 네. 공간정보법 3회 정도 할 생각이고요. 등기법 5회 정도 할 생각인데요. 문제집 하나 소화하시면 24개의 문제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20개 이상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저 한 권을 잘 소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풀이 할 때도 요약집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트도 갖고 오셔야 돼요. 두 개 다 갖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집은 예습 위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예습이 복습에 8배 효과가 있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제집은 예습 위주로 좀 공부를 해 오셔야 돼요. 공간정보법 3회, 등기법 5회, 거기 양에 맞춰서 예습을 해 오시고요. 문제집이 300페이지 정도가 되니까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2문제 중 1문제 정도는 풀 생각이에요. 미리 예습을 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예습을 해 오신 다음에 모르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될 테고요. 문제집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시작할까요? 네. 문제 풀어 놓으셨나요? 네.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공시법령은 다 맞으실 것 같아요. 네. 공시법령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포기하세요. 보통 수험생의 70% 정도는 포기하시는데 여기 등기법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6쪽 1번부터. 다음은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공시 대상인 부동산의 범위는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까? 지적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지적은 토지 정보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서 다루는 부동산은 뭡니까? 토지와 건물이죠. 그렇죠. 지적제도의 대상은 토지. 그 다음에 등기제도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 맞습니다. 공시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있습니까? 지적 공부를 통해서 공시하는 내용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하는 내용은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죠. 권리관계. 그래서 등기부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도 등기가 되지만 을구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내용도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공시하는 내용도 약간 차이가 있죠. 1번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2번. 부동산 공시제도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 공시제도는 지적소관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적제도와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기제도 두 가지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3번. 하나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기사항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기촉탁제도와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제도가 운영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한다면 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돼서 두 개의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는 지적공부, 또 하나는 등기부. 이렇게 두 개의 공적 장부를 통해서 공시가 될 겁니다. 이 지적공부는 주된 공시 내용이 뭡니까? 토지의 표시. 이게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정보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는 뭡니까? 갑구을구에 등기된 권리관계죠. 권리관계. 그렇죠. 그런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등기부에도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내용이 공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에도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공시가 될 거예요. 이 두 개의 장부는 항상 일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장부는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담당하고 있죠. 이 지적소관청은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을 얘기해요.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 즉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담당을 할 겁니다. 이 등기소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국가기관은 사법부예요.
그래서 이것도 권리에 관한 내용이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소. 이렇게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토지의 표시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주는 겁니까?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를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줍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를 소유자를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은 항상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어느 경우에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게 달라지면 이걸 기준으로 이것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경우 이걸 기준으로 이걸 바꿔줘야 되니까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돼요. 니네도 바꿔달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자 부분이 이쪽에서 달라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달라지면 이것도 정리하라고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러한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게 달라졌죠. 그러면 이게 달라졌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것도 바꿔달라고 통지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장부는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항상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어려운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4번. 지적공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일치를 위하여 반드시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등기 촉탁해야 됩니다. 하지만 소유자 부분이 달라졌을 때는 기준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를 바꿔주는 거니까 지적공부에서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등기 촉탁은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에 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을 테고 5번. 등기부상의 권리 변경이 있게 되면 지적공부 권리관계 일치를 위하여 소유권 변경 사실에 통지를 하는데 통지하는 대상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한정한다. 맞습니까? 맞겠죠? 지적공부에는 소유자만 등록되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 뭐가 있습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것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 이거는 약간 어폐가 있는데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 이렇게 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소지나 주민등록이 달라졌다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하죠.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할 겁니다. 그때도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기보다는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 소유권자와 관련된 등기 그게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답을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확실히 틀린 건 4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번에 4번. 3번을 보시죠. 3번. 등기부와 토지 하나 더. 1번에 5번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통지해 줄까요? 통지해 주지 않을까요? 안 합니다. 이유는요. 지적공부에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기록되는 경우가 없어요. 맞습니까? 따라서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는 통지를 하지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겁니까? 아니죠. 따라서 가등기할 때는 통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하나 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지적공부에는 가등기권자를 기록하는 관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세무서에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지적소관청에게는 통지하지 않지만 세무서에는 통지를 하게 될 겁니다. 3번을 보시면 등기부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소유권 표시를 일치하기 위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등기법은 소유권의 일치를 위하여 관할등기소의 소관청에 관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맞겠죠? 네.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 표시의 일치를 위하여 소관청의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 촉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토지 표시의 일치를 위하여 소관청의 관할등기소에 대한 변경 등기 촉탁을 규정하고 있다. 맞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3번 등기부에 기록된 토지 표시가 대장의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관청은 등기부를 기초로 하여 토지의 표시를 변경 정리한다. 이거 맞습니까?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대장의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관청은 등기부를 기출하여 토지의 표시를 변경 정리합니까? 아니죠.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뭐라고요? 지적공보. 대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는 소유권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맞겠죠. 5번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 일치를 위하여 등기촉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맞겠죠. 네, 쉬운 문제들이에요.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완료된 때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의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 정리해 달라고. 맞겠죠. 2번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1월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가태료는 부과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가태료 규정은 다 삭제가 됐다고 했죠. 그게 아마 올해 출제가 될 겁니다. 3번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았습니까? 아니죠. 부동산 표시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주는 겁니까?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꿔주는 거니까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록. 이게 틀렸겠죠? 네. 그 다음에 5번, 4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에는 토지대장 등본 등 기타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이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등기는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4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권리에 관한 등기인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시 등기. 표제부 등기는 대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대장 증명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시 등기. 요 4개의 등기를 신청할 때만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외우고가죠. 첫 번째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멸시. 요 4개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 시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거 맞겠습니까? 맞겠죠? 네. 이렇게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각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치시켜야지만 등기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짐이 될 겁니다. 4번은 기출 문제인데요. 이거 출제됐을 때 거의 모든 분이 다 틀리셨어요. 요거 4번 문제가. 네. 넘기겠습니다. 지적제도 총설 나와 있는데요. 2번을 보죠. 2번. 다음 중 지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지적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최초의 지적제도는 맨 처음에 고대 왕국 시대에 무슨 지적제도가 탄생했다고 했죠? 세지적. 그렇죠.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등록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바로 세지적이죠. 세지적은 고대 왕국 시대에 나타난 지적제도고 최초로 탄생한 지적제도예요. 이 세지적은 가장 중요한 토지에 관한 정보는 뭐겠습니까? 면적입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는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면적이 적은 지역에서는 세금을 적게 징수했기 때문에 면적의 본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적 본위로 지적제도가 운영되고 관리됐어요. 비옥한 토지, 비옥하지 않은 토지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지적 제도가 나타난 시대는 고조선 시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서 유일한 기준이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 본위로 지적제도가 운영되고 관리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나타난 지적제도는 근대국가 시대 때 권리에 관한 사상이 굉장히 세상에 난무할 때 그때 나타난 지적제도가 있는데 그걸 법지적이라고 불러요. 법지적을 소유지적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법지적, 소유지적은 근대국가 시대에 나타난 지적제도인데 가장 중요한 토지에 관한 정보는 뭐겠습니까?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표시하는 뭐겠습니까? 경계. 경계의 위치 번위로 지적제도가 운영되고 관리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지적, 소유지적, 경계의 위치 번위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타난 지적제도, 현대국가 시대 때 나타난 지적제도 뭐가 있습니까? 다목적 지적. 그렇죠.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다목적 지적이에요.
이 다목적 지적을 입체지적 이렇게도 얘기하고 종합지적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 입체지적이냐면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기 때문에 땅속의 정보, 지표상의 정보, 공중의 정보를 다 수집합니다. 그래서 다목적 지적은 입체지적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목적은 많은 목적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목적을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 등록, 관리,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목적 지적을 효율적 지적, 경제 지적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경제 지적. 또한 다목적이니까 종합적인 목적이죠. 따라서 종합 지적 이렇게도 불러요.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지적 제도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통치권 행사를 위한 목적은 일부가 되겠죠. 따라서 이를 유사 지적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용어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목적 지적, 종합 지적, 경제 지적, 유사 지적 이런 것들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네. 그러면 이제 1번을 보시면 법지적은 토지 소유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경계가 중시되는 위치 본위로 운영되었다.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왜 법지적이 소유지적이라고도 부르냐면 법의 본질은 권리와 의무예요. 권리와 의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리 위주로 논의가 됩니다. 권리 중에서 으뜸이 되는 권리는 뭡니까? 소유권. 그렇죠. 그래서 법지적이라는 건 법은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고 그 중에서 권리가 중심이 되는데 권리 중에서 으뜸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기 때문에 법지적을 소유지적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1번은 맞는 질문이 될 테고 세지적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늦게 개발된 것으로 위치 본위로 운영되었다. 아니죠. 네, 세지적은 면적 위주로 네, 운영되고 관리가 되는 지적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이 순서까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세지적이 맨 처음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법지적, 현대는 다목적 지적. 그런데 이 다목적 지적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목적 지적은 우리 지적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3번 도의 지적은 도면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맞겠죠? 도는 도면이란 뜻이고 그림 도자예요. 해는 풀 해자입니다. 그림으로 풀어쓴 토지에 관한 정보. 뭐겠습니까? 도면을 얘기해요.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적도 임야도가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도의 지적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질문이 될 테고 4번 수치 지적 또는 경계점 좌표 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좌표값은 숫자죠. 그래서 수치 지적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수치 지적은 정밀도가 높은 장점이 있으나 맞죠? 좌표값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하지만 숫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해는 어려울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작성되고 있다. 맞습니까? 일부 지역 어디입니까?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축척, 변경, 측량, 시시지역. 요 두 군데에서 요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합니다. 이 좌표 등록부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토지, 땅값이 비싸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토지, 그 지역 위주로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가 돼요. 그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축척, 변경, 측량, 시시지역이 됩니다. 5번 다목적 지적은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지역이어서 종합지적. 그 다음에 그 목적들이 다 통합돼서 통합지적. 그리고 그 정보들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제지적. 그리고 통치권과 직접적으로 통치권 행사를 건 아주 조그만 목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사지적.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주로 공시하죠. 뭡니까? 토지의 표시. 그렇죠.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위의 권리. 2번 등록 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담당한다. 틀렸죠. 3번 등록 방법으로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 단독 신청주의를 취하는데 이 지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는 소유자예요. 그래서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소유권이 인정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이유는요.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하게 될 거예요. 이를 직권등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니까 단독신청주의라고 얘기하겠죠. 등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신청함이 원칙이죠. 그래서 당사자 신청주의, 공동신청이 원칙이 될 겁니다. 4번 심사 방법으로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는데 이 지적은 토지에 관한 정보로서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예요. 따라서 지적공부의 이 지적은 아주 정확하게 등록돼서 공시돼야 된다. 정확하게 등록돼서 공시돼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되겠죠. 등기는 형식적 심사합니다. 이건 뭐냐면 등기관은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형식적 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지적은 담당 기관은 행정부인데 맞죠? 지적소관청은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을 얘기해요. 행정기관 맞고 등기부는 사법부이다.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넘겨보시면 5쪽을 보겠습니다. 5쪽. 5쪽은 5쪽이 아니라 5번이요. 5번. 12쪽의 5번. 지적의 분류 중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입체 지적. 이 입체 지적은 땅속의 정보, 지표상의 정보, 공중의 정보, 즉 그 토지와 관련된 입체적인 정보를 전부 다 수집하는 지적이 입체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지표상의 정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입체 지적이 아니라 뭡니까? 수평 지적, 2차원 지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법 지적 맞았죠. 3번 도해 지적, 지적도와 임야도가 존재하니까 도해 지적 맞습니다. 수치 지적은 이건 좀 답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자피등록부가 예외적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수치 지적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외적으로 자표등록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표등록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 수치 지적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예외적으로 수치 지적도 채택하고 있으니까 적극적 지적. 자본주의 사회라서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청하지 아니할 때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하죠. 직권으로 적극적으로 등록합니다. 이를 적극적 지적이라고 불러요. 소극적 지적은 신청이 있을 때만 소극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소극적 지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청이 있을 때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신청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등록하죠. 따라서 적극적 지적이 맞습니다. 소극적 지적은 틀렸고요. 수평 지적 보셨고 세지적 보셨고 세지적은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죠. 고대 왕국시대에 있던 제지적 제도예요. 그 다음에 경제지적은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든다고 했죠. 그래서 경제지적은 아직은 채택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적은 법지적, 도해지적, 수치지적, 적극적 지적. 그래서 4개로 하나, 둘, 셋, 넷. 수평지적도 있죠. 5개로 보는 게 맞습니다. 5개로.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는데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주요 이념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국정주의, 지적 국정주의, 지적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 국정주의예요. 왜 국가가 정해야 되느냐?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형식주의, 지적 형식주의. 토지에 관한 정보 지적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 형식주의입니다. 그 형식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지만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 지적이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 지적 형식주의를 지적 등록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 되니까 공개주의,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죠. 공시한 제도죠. 따라서 이 공시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고요.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는 공개예요. 그래서 공시, 공개 같은 뜻이 될 겁니다. 형식적 심사주의, 이거는 등기관의 심사권이죠. 이게 틀렸을 때고 직권 등록주의,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하죠. 이를 직권 등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권 등록주의란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한다는 이념이다. 맞겠죠?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하게 될 겁니다. 2번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이걸 3대 이념이라고 불러요. 3대 이념.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이를 지적의 3대 이념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두 개는 5대 이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대 이념은 가장 중요한 이념을 얘기하겠죠. 3번 지적국정주의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맞겠죠. 지적형식주의란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국가가 비치하는 지적공부에 등록해야만 공적인 효력이 생기도록 함을 딴다. 맞겠죠. 그래서 이를 지적등록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5번 지적국정주의는 국가가 지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유일한 결정권자라는 뜻으로서 우리나라만이 갖는 독특한 이념이다. 아니죠. 네, 지적은 대부분의 국가가 국정주의를 채택해야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는 지적민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지적, 토지에 관한 정보는 민정, 국민이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민정주의인데 보통의 대부분의 국가는 국정주의를 채택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을 보시면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적이라 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맞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면적은 도면상의 면적을 얘기해요. 도면상의 면적은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한다는 얘기인데요. 도면은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도면 위에 그려집니다. 그러면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은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수평면이 되는 겁니다. 수평면이 도면에 그려지게 돼요. 따라서 이 면적은 수평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면상의 면적, 수평면적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공간정보법이고 지표상의 면적, 경사면적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간정보법이 아니라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일반법이고 공간정보법이 특별법이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공간정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수평면상의 넓이 맞습니다. 2번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연석지적도.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했는데 지적도가 그려질 겁니다. 지적도가 이렇게 여러 장 그려질 거예요. 지적도를 그릴 때는 측량을 보통 하게 됩니다. 측량을 통해서 여기에 토지들이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토지들이 그려질 겁니다. 이때 측량을 평판 측량 또는 측판 측량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측량을 통해서 이렇게 도면이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측량을 통해서 그려진 이 도면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연속지적도라고 불러요. 연속지적도. 그렇다면 도면을 여러 장 붙인 게 연속지적도인데 이 연속지적도만을 위해서 따로 측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적도를 그리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연속지적도를 위해서 측량은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요. 이걸 그냥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지적도는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거기 나와 있죠. 네,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이걸 꼭 기억해 두십니다. 두 번째, 이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 그렇다면 측량을 이용할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연속 지적도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적공부가 아닙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적공부는 지적도 임야도죠. 맞습니까? 따라서 지적도 임야도를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지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적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 지적도에서 출제되는 문구는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 두 문구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맞겠죠?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가 될 겁니다. 신규 등록은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유수문을 매립한다든지 무인도를 처음 발견하게 되면 신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은 뭡니까? 등록 전환이 되겠죠. 지적기준점이란 지적측량의 기준점으로서 지적성각점, 지적성각보존점, 지적도건점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겠죠. 넘기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들이 별로 없어서
15번 가보죠. 15번.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지적소관청. 이란 지적분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원래는 다른 문제집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이란 지적분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다른 문제집에도 이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만약에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거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인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러면 틀린 문장이 돼요. 지적소관청은 누굴 얘기한다고 했죠? 지는 토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적은 정보라는 뜻입니다. 지적, 토지, 정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는 담당한다는 뜻이고요. 관청은 관청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은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이라는 뜻입니다. 이 토지 정보는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필지별로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지적제도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적소관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을 얘기합니다.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을 얘기합니다. 이때의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 구청장이 문제인데요. 이 구청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치구청장, 비자치구청장.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 군수는 전부 다 자치시장, 자치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주민이 선출합니다. 시장과 군수는. 그런데 이 구청장은 주민이 선출하는 구청장도 있고 임명직 구청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자치구청장이 주민이 선출하는 구청장이에요. 얘는 임명직 구청장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이 자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구청장이니까 지방자치구청장이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습니까?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도 동시에 가져요.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의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지위를 다 갖고 있어요. 자치구청장은. 그리고 비자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지자체의 지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소관청으로서의 구청장은 자치구청장, 비자치구청장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도 포함이 되고 비자치구청장도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갑이라는 시고요. 여기는 4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구로 구성된 시를 얘기하는데 이 A, B, C, D 4개의 구는 비자치구입니다. 4개가 전부 다 임명직 구청장이에요. 4개가. 그러면 이 비자치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토지에 관한 지적 업무는 누가 담당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D9에 구청장이 담당하겠죠. 그렇다면 이 구를 두고 있는 C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면 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인데 얘도 지적소관청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업무에 충돌이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얘한테 지적소관청의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요 C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두 번째, 여기 C구는 자치구입니다.
여기 A, B, C, D 4개의 구가 전부 다 자치구예요. 그러면 자치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겠죠. 자치구청장도 지적소관청이 되죠. 그러면 자치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작은 지적소관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업무의 충돌이 나타나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의 시작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네?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가 없는 시의 시장. 그렇다면 서울시장님은 지적소관청이 됩니까? 안 돼요. 강명시장님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네. 안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건데. 네. 그러면 요 1번 지문은 원래 지문이 지방자치단체인 시장구수 구청장을 말한다. 요렇게 이게 원래의 지문이에요. 그럼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2번 지목이라 하면 토지의 주된 형성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주된 형상에 따라. 여기가 틀렸죠. 우리 공간정보법은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하고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 27개 정해놓고 27개에 포함되지 않는 건 전부 다 어디에 포함시켰습니까? 잡종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될 때를 뭐라고 부릅니까? 용도지목이라고 부를 겁니다.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토성지목이라고 불러요. 토성지목. 그 다음에 토지의 형상,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지형지목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형태, 토지의 형상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를 지형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용도지목을 채택하고 있죠.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하나의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를 단식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이 하나의 형식으로 지목이 등록될 때 단식지목, 2개 이상의 형식으로 지목이 등록이 될 때를 복식지목이라고 불러요. 우리 공간정보법은 어느 원칙을 채택합니까? 단식지목. 왜요? 일필 일목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간정보법은 단식지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 2가지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의 성질에 따라 지목이 결정될 때, 토지 형상, 토지 형태에 따라 지목이 결정될 때, 그렇죠. 단식 지목은 지적공부에 하나의 지목이 등록될 때, 복식 지목은 2개 이상의 지목이 등록될 때, 의미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죠? 이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가 바로 축적 변경 제도예요. 따라서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는 것만 축적 변경.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는 것은 축적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는 이유는 뭡니까? 공시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들은 거래가 잘 안 되죠. 그리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땅값도 좀 저렴하고, 따라서 공시기능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공시기능을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축적 변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적 변경은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죠. 지적도에서만 나타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소축척이 대축척으로 바뀌는 것만 축적 변경이라고 한다는 거. 이 2가지를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되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4번 토지의 표시는 이건 뭐 11월 달부터 외웠던 거죠. 소지지면 경자표.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 부분이 틀렸을 테고, 5번 좌표라 하면 지적 측량 기준점 경계점의 위치를 경위도 좌표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건 좀 틀렸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가 바로 경위도 좌표예요. 법조문에, 이건 옛날 법조문에, 요즘 법조문도 아니고 옛날 법조문에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틀렸다고 문제를 만드신 것 같은데, 같은 의미예요. 경위도 좌표,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고,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 여기는 200, 그리고 여기는 300, 그 다음에 여기도 100, 여기는 200. 이렇게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그러면 요걸 뭐라고 부릅니까? 경계점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경계점이고 좌표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x좌표 얼마입니까? 200. y좌표는 150.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여기 x축, 여기 y축 만나는 점, 요게 200, 150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평면이죠. 평면. 그리고 요 x축과 y축이 직각으로 만나고 있죠. 직각, 종선, 횡선의 수치. 이게 평면, 직각, 종형선 수치라고 불러요. 좌표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좌표값.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볼 때는 네, 좀 그렇죠. 이렇게 아리까리한 건 그냥 x표 쫙 지워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그렇게 그래서 1번 지문도 지워버리고 5번 지문도 지워버리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네. 옛날 공간정보법의 규정을 가지고 짐을 만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여러분이 보시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17번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제가 힌트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읊어보세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뭡니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 뭐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 뭡니까?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중개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 뭡니까?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령을 보시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총 5가지가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이건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18번.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맞겠죠? 관리 운영의 주체는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꼭 기억하셔야 되죠. 2번. 지적소관청은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됩니다. 영구 보존 기억하셔야 되죠. 종합공부는 지적공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복제 정보관리체계 구축은 누가 한다고요? 지적소관청. 그런데 지적공부에 복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누가 구축할까요? 지적공부는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으로 되어 있죠. 지적공부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것 좀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공부는 복제관리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의 주체는 지적공부는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종합공부는요 지적소관청. 2개 구별하셔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난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소관청.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의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그리고 이게 우리 공간정보법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론도 없는 상태인데요. 이게 종합공부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인데 여기에는 많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잘못 등록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 등록된 내용이 있다면 고쳐야 되겠죠. 맞습니까? 정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정정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오류 정정이 지적공부의 오류 정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돼요. 요게 다시요. 지적공부 정정에 관한 규정이 종합공부 정정에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정정은 원칙이 뭡니까? 신청이죠. 맞습니까? 예외는 뭡니까? 직권이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오류 정정도 원칙은 신청, 예외 직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 규정. 특별 규정이 뭐냐면 불일치 사항이라는 특별 규정. 이 불일치 사항에 관한 특별 규정은 이것보다도 먼저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먼저. 이게 특별 규정으로 존재해요.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직신청, 직권 정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청사항은 뭐냐면 금방 이 종합공부는 5가지가 등록이 되죠. 첫 번째 뭐가 등록이 됩니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맞습니까? 두 번째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는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이러한 내용들이 등록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부동산과 이 부동산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네? 여기 부동산들은 같은 부동산일까요? 다른 부동산일까요? 같은 부동산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에서의 지번과 이 부동산 거래에 관한 부동산 표시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항이죠.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항의 지번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건데,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건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일치사항이라고 불러요. 불일치사항. 그러면 이 지번을 여기 원래는 100의 1번인데 100의 2번으로 바뀌었다면 여기가 100의 2번이라면 이걸 고쳐줘야 되겠죠. 100의 1번으로. 맞습니까?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이걸 고칠 때는 종합공부만 고쳐서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부터 고쳐야 될까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등기되어 있습니까?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죠. 그러면 등기부를 먼저 고쳐야지만 이거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불일치사항이라고 불러요. 다시요. 원칙은 오류가 있으면 신청 직권에 의해서 정정이 되지만 불일치사항만큼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먼저 요청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불일치사항은. 네, 이게 자주 출제가 되니까 좀 기억해 두시죠. 다시 지문을 보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아니죠. 먼저 정정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요청을 먼저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4번. 지적소관청은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종합공부를 관리할 수 있겠죠. 5번.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게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종합공부를 관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상시적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요구라는 단어도 좀 기억해 두십니다. 다 맞아야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판례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20번 가겠습니다. 2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종합공부 기록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맞았습니까? 맞겠죠? 왜냐하면 이게 좀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이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죠. 따라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을 지적소관청에게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죠. 누구도 포함된다고 했죠. 읍면동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한 겁니다. 읍면동장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하나 더.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종합공부는
열람만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 무료입니다. 증명서 발급은 유료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안 나신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지적 공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둘 다 무료입니다. 지적 공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 둘 다 무료예요. 그런데 종합 공부는, 부동산 종합 공부는 열람은 뭡니까? 무료입니다. 하지만 등본 증명서 발급은 증명서 발급은 유료입니다. 오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관리해야 된다. 맞겠죠? 3번 토지 소유자는 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읍면동정은 빠져야 되겠죠.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일치 사항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때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일치 사항은 그건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4번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등록사항이나 맞겠죠. 지적소관청은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잠시 쉬겠습니다.